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골피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골피는 체내 콜레스테롤을 배출을 시켜주고 간 건강에 좋다. 간 기능에 보강해 줘. 피로가 자주 오는 사람들에게 좋다.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 진통작용이 있어 통증 완화시켜준다. 혈당을 내리고 혈압을 낮춰준다. 지골피는 구기자의 뿌리 말린 것을 말하며 한약재료로 많이 쓰인다. 동의보감에는 구기자 나무 뿌리 껍질을 지골피라고 하는데 땀이 나면서 뱃속이 쑤시고 열이 나는 골중열을 치료하고 기육의 열을 잘 풀어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본초 강목에서는 맛이 쓰고 성질은 차다. 신장 계열의 풍병인 신기풍을 치료하고 전기를 더해주며 뱃속 열과 쏘가를 없앤다. 지골피를 끓여 입을 헹구면 잇몸의 추열을 멈추게 하고 이와 잇몸 통증도 치료할 수 있다고 전한다. 지골피는 간에 좋은 약재로 알려졌는데 간 수치가 높거나 간에 피로가 자주 오는 사람에게 좋으며 신장 기능에도 도움을 준다. 몸이 허약해서 잘 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지골피를 복용을 하면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혈당을 내리고 혈압을 낮추는 작용도 있으며 토혈을 하거나 코피를 흘리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등 몸에 출혈이 있을 경우 지혈 작용을 한다. 지골피 구기자 뿌리인데요. 구기자 뿌리를 갖다가 활용해서 효소를 만들게 되면 아주 좋고요. 그래서 효소 담는 재료를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 지골피 300g, 배 1kg 200, 황설탄 1kg 200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골피를 갖다가 잘게 썰어야 되는데 전지가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작두가 있으면 좋고요. 칼, 도마, 그리고 버무리는 양지기, 그 다음에 효소를 담을 유리용기, 4리터 내지 5리터 용기를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골피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골피는 전지가위를 이용해 4cm 내지 5cm 길이로 잘라준다. 두 번째, 배는 껍질과 시방 모두 사용한다. 크기에 따라서 6등분 내지 8등분 한 뒤 1cm 내지 2cm 두께로 썬다. 3. 설탕 720g 중 일부를 용기 바닥에 약 1cm 두께로 깔아준다. 4. 그릇에 배와 지골피 담고 7번째 과정에서 사용할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설탕을 넣는다. 5번째, 배에서 물이 나와 지골피 표면에 설탕이
잘 코팅이 되도록 세게 버무려 준다. 6번째, 잘 버무린 지골피와 배를 준비된 용기에 70% 정도만 담는다. 7번째, 4번째 과정에서 남겨둔 설탕을 지골피와 배가 안 보일 정도로 덮어주고 밀봉한다. 요때에 이제 발효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습기가 없는 곳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낮은 온도에서 발효에 들어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8번째, 발효가 시작되면 위에 덮었던 설탕이 점차 사라진다. 이 설탕이 30%쯤 남아있을 때 남겨두었던 40%의 설탕을 2회 내지 3회 분량으로 나누어 2, 3회 걸쳐 덮어준다. 9번째, 지골피 효소 발효기간은 7, 8개월이다. 발효가 끝나면 재료를 걸러내고 원액만 숙성 용기에 담는다. 숙성은 1년 이상을 필요하다. 숙성이 끝난 건지를 갖다가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골피 같은 경우에는 건지를 갖다가 말려서 분쇄를 해가지고 환을 만들어서 먹어도 굉장히 좋고요. 또한 당근줄을 담으셔서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골피 같은 경우는 탕제를 하셔가지고 조금 날씨가 춥거나 이랬을 때 따끈하게 해가지고 드셔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구기자, 특히 이제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꽃이라든가 열매, 잎, 순, 뿌리 모든 것들이 다 약재임으로써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약재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골피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용되는 식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어둑을 해독해주는 배초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 산골마을에 곽향이라는 처녀가 올케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더위가 절정이던 어느 여름, 올케가 더위를 먹어 머리가 터질 듯 아프다면서 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곽향은 올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더위 먹었을 때 좋은 약초를 찾아 산에 올랐다가 독사한테 물리게 된다고 합니다. 뱅독이 온몸에 퍼져 청퉁 부었지만 곽향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약초를 캐서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올케는 뱀한테 물린 상처에 뱀독을 입으로 빨아내는 등 곽향을 지근정석으로 치료하다가 올케마저 뱀독에 중독되어 쓰러지고 만다고 합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발견하였는데 곽향은 죽고 올케만 겨우 목숨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올케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에게 더위를 먹어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며 토할 때 이 약초를 다려 마시라라는 말을 남기고 죽고 만다고 합니다. 이후 사람들은 이 약초를 마음씨 착한 처녀의 이름인 곽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식물이 바로 배초향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배초향을 향신제로 활용했고 어린 순을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먹고 추어탕이나 물고기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린내 나는 그릇을 설거지할 때 배초향 잎으로 청결하게 닦기도 했고 배초향은 잎과 줄기에 들깨보다 더 진한 냄새가 나다 보니 처음 맛보는 사람은 다소 역겨움을 느끼곤 했지만 향에 익숙해지면 그 그윽한 내음에 매료되고 만다고 합니다. 봄철 어린 잎은 유순하여 누구든지 날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초향은 꿀풀과의 배초향 속 열애의 살이 초본 식물로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등 10여 종이 분포하고 우리나라에는 배초향 1종이 자생하는데 민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고 40cm에서 1m 정도 자라고 잎은 길쭉한 심장 모양으로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고 합니다. 줄기는 곱게 자라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달린다고 합니다. 배초향과 비슷한 식물로 향유가 있는데 잎과 줄기, 꽃이 비슷하여 혼동하기도 하고 그러나 꽃이 피었을 때 배초향은 삼방팔방으로 꽃봉오리가 전체에 꽃이 피고 하지만 향유는 한쪽 방향 즉 편향성으로 쏠려 꽃이 핀다고 합니다. 배초향은 거칠고 나쁜 것을 물리치는 향이 나는 풀이라는 의미이고 잎과 줄기, 꽃에서 강한 향이 풍겨 한국의 허브들에서 나는 바카라 하여 야바카, 콩잎처럼 생겼는데 향이 무척 진해, 곽향, 중국 광동성에서 생산되는 것이 상품이 이어서 광곽향, 방아잎, 방예잎, 방아풀, 깨나물, 인단초, 어향, 독각향, 참내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배초향은 암세포주에 대한 세포 독성을 나타내고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우리 몸에 열을 내려주고 증정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항산화작용을 하고 노화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고 우리 몸의 비장과 위장, 폐를 이롭게 하는 약재입니다. 배초향은 지상부 외에 뿌리도 약재로 쓸 수 있습니다. 배초향 어린잎은 잘게 썰어 비빔밥, 국수나 라면에 고명을 얹어 먹어도 되고 튀김, 부침을 만들어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끓은 물에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먹어도 되고 잎과 줄기를 35도 술에 담가 마셔도 되고 된장국이나 매운탕, 추어탕에 넣어 먹으면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량이나 집안에 놓아 방향제로 활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배초향의 진한 향에 약간 거부감을 느끼면 음식 재료로 활용할 때 조금씩 넣어 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배초향은 몸에 열이 너무 많거나 급성열병에 걸렸을 때 위기 등이 너무 좋은 사람은 대량을 정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반향성의 정류 성분이 많기 때문에 장시간 끓이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배초향은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기는 하나 너무 천박한 곳에서는 줄기가 가늘고 잎이 연약하여 하며 심지에서는 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음지에서는 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배초향은 토종허브로 한 번 씹어 넣으면 해마다 저절로 자체 번식을 할 뿐만 아니라 생선회나 추어탕, 물고기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좋은 향신료입니다. 추어탕, 매운탕, 생선회 집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 집 주변에 몇 포기 심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배초향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